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열애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9월 26일입니다. 두산중공업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요. 연일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반등을 기대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 구간이었죠.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무너지고 심지어 갭이 떨어지면서 폭락을 하는, 아무리 주말 동안 영국의 뭐 여러가지 요인들, 유럽이 진짜 요즘에 달러 강세가, 달러가 지금 미쳤습니다. 달러가 미쳤는데 패드가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유럽이라고 해요. 유럽.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우러 전쟁하고 있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인상시키는 게.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켜요.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 달러. 시중에 돈이 귀하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유럽이 유로라든가 파운드, 이거를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영국도 지금 여간 난리가 아니다라고 하죠. 자국의 통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제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다 오르잖아요. 달러만 오르잖아요. 문제가 미국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지금 올려놓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자, 영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수입 의존도. 에너지도 다 수입에서 오잖아요. 달러가 높은 달러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달러로 수입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원화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영국이랑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달러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높은 강달러로 인해서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달러가 높아져가지고 인플레이션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데, 미국은 달러가 올라가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 일단 미국부터 인플레이션 떨어뜨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와중에 영국 같은 경우가 세금 감면 해주고 이것저것 뭐 해주고 하는데, 이거를 뭐 퍼주기 정책을 또 하겠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은, 우리나라는 지금 양호한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를 올리면은 다 같이 죽자는 거고, 금리를 그렇다 낮추자니까 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유럽은 퍼주기, 통화 정책, 이게 반대로 가거든요. 통화 정책을 강경하게 가면은 돈을 또 옥죄는 거죠. 옥죄면서 시중에 돈에 대한 현금 흐름이 돌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가 또 위축이 됩니다. 근데 통화 가치를 또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물가도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국의 재정 악화, 재정이 조금 악화가 된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또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일본도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달러가 계속 강세 흐름들이 여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뭐 달러가 1420원을 뚫어줬죠. 달러도 1420원이 역사적인 그런 고점 수준들인데, 이전에 보면은 달러가 2008년도 2010년도 당시, 2008년도 2010년도 이때 당시, 2006년도 당시네요. 2006년도 2008년도고 2009년도 이때 당시 1,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상황이면은 1,500원까지 일단 올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증시 바닥에 그럼 어디냐? 여길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동안에는 1,500원, 여기 또 뚫어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1998년도 이때 당시에는 뭐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긴 했지만 1,500원까지 올라간다? 이 정도인가? 하여튼 뭐 일단 달러가 상승 여지는 좀 남았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시장 바닥이 당최 어디냐? 저는 일단 뭐 1,400원을 설마 뚫겠어? 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코스피도 2300포인트 여길 또 이탈하겠어? 웬걸. 이 잘하면은 진짜 잘하면은 달러가 1500원까지 올라가면은 200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2000포인트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제가 이거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죠. 방송에서 못하는 말을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2000포인트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돌 맞으려고. 제 채널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코스피도 뭐 여간 지금 어려운 장세.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산이 깊으면 골이 깊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어요. 자, 근데 골이 깊으면 또 산도 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상승 회복장은요, 큰 골이 나온 다음에 이루어졌다. 자, 쭉 떨어졌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야, 이 보세요. 이게 당시에 2007년도 수준. 폭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폭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비교적 최근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하고 반등하고. 역사적인 회복장은요. 기회의 장은 폭락장 이후에 왔어요. 이거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주식을 쉬질 못하는 이유인 거지. 안 할 수는 없는 이유인 거지. 다만 이 장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장세, 이 회복장을 막기 위해서 어디가 바닥인지를 먼저 지금은 체크를 좀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기술적인 단기 반등인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을 옥죄이고 있는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진 않았으니까 뭐 이런 것들 좀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울한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우리가 이런 회복장 회복만 해준다면야 못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죠. 버틸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코스피 뭐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끝은 없는데 말이죠. 코스피가 영업이익률이 뭐 PBR, PBR이 지금 0.9배 수준에서 더 떨어지고 있죠. 0.8배 정도 됐어요. 자, 근데 말이죠. 역사적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를 버텨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저가 매수를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내리막으로 꽂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하면은 반등은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느냐 이거는 좀 시기가 좀 남았습니다. 왜냐면은 연말 11월이 되겠죠. FOMC 75 BP 인상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50 BP 그리고 내년 초에 50 BP 그리고 이제 동결이에요. 이 내년에 1회까지 인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동결이에요. 동결하고 인플레이션이 2025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아직 멀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면은 동결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 흐름들을 보인다. 일단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일단 먼저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이제 2023년도 이제 거의 다 연말이니까 이때부터 후반부터 본격적인 회복장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빠지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한 8% 정도 8.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야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졌냐고요. 다른 종목들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종목 없어요. 지금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삼성 엔지니어링, 뭐 로보, 뭐 신라섬유 뭐 안 떨어진 종목이 없어요. 솔직히 올라간 종목이 더 찾기 어렵습니다. 올라간 종목들 몇 종목 될까요? 34종목 코스피에서. 야, 이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가 3%가 폭락을 했으니까 패닉장이 왔으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상승한 종목들을 얘 왜 상승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장세였어요. 일단은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은 상향인데 어찌됐든 간에 돈은 법니다. 코스피가 한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돈은 버는 기업이에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지금 14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참 이게 진짜 이 여차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12,500원까지도. 이런 말씀 드리고는 싶진 않은데 시장이 떨어지면은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일단은 여기 진짜 여기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내려놓으신 다음에 바닥에서 내려놓으신 거 다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힘든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도 종목입니다. 종목도 종목인데 시장의 반등을 일단 체크를 먼저 하자. 그리고 다행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 말고 우리 바닥 진바닥이 어디냐, 바닥을 다지고 반등 나오면 또 바닥 다지고 반등 나오고 추세를 전환되는 그런 바닥이 어디냐. 자, 이거 코스피도 그렇고 낙폭 확대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낙폭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대응에 대한 여력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A, B, C, D 기업이 있어요. 얘는 손실률이 별로 없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10% 구간이라도 해도 마이너스 10%야. 근데 얘는 30%야. 얘는 40%야. 얘는 5%야. 그러면 얘 먼저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얘 먼저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얘랑 얘를 대응을 잡아야겠죠. 마이너스 15%를 낮춰야 되고 평균 단가를 마이너스 20%까지도 평균 단가를 낮춰야죠. 언제? 진바닥이 확인이 될 때까지. 자,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채는 흥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회사채 발행한다고 했죠.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완판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시를 하면서 고금리를 추종하는 리테일 수요가 뒷받침된 영향으로 기준 이 금리가 6.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에서 700억 원, 700억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발행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800억 원 회사채 발행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장에 회사가 향후에 투자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고 만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상환 계획들을 다 잡아놓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채로 인식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뭐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는 아니니까, 부실 부채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부실 채권 그런 건 아니니까 발행을 성공을 했다,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회사채 발행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큰 폭으로 받은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자, 시장이 너무 어려운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힘내셔가지고 추후 다음에 우리 대응 회복장 나오는 것까지 한번 좀 버텨보자고요. 자,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